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전 코인데스크 코리아 함지연 기자입니다. 저는 주제가 이제 SBT와 DID를 이제 비교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게 저번에 SBT 이제 발표도 워낙 잘해 주셨고, 또 다음 순서에 보니까 또 다른 분이 SBT 또 발표가 있으셔서 저는 사실 DID 얘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어요. 어쨌든 SBT와 DID가 왜 이렇게 확산이 됐고, 그다음에 둘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첫 번째로 왜 DID와 SBT를 비교하는지 이거를 먼저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이제 분산 아이디, DID가 국내에서 확산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소어 바운드 토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할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 DID와 SBT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를 비교하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봤는데 그 결론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발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DID와 SBT를 비교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PPT를 이제 준비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 좀 DID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SBT 얘기가 나왔는데 DID나 SBT나 좀 같은 이제 블록체인 인증인데 또 그 작동하는 메커니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요새 SBT는 이렇게 핫한데 DID는 이렇게 묻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러게. 둘 다 이제 블록체인 인증인데 왜 요새 약간 SBT가 더 핫한 느낌이지? DID가 약간 트렌드가 요새 많이 묻히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 착안해서 제 나름대로 조금 이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DID와 SBT를 비교하는 이유는 둘 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입니다. 네, 블록체인이라는 속성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위변조가 불가하다. 이 점에서 좀 더 이제 그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하려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DID와 SBT는 블록체인의 한계 중에 하나인 익명성 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사실 지갑들 다 주소를 갖고 있긴 한데 지갑 주소에는 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다단계나 그런 스캔 문제가 터졌을 때도 사실 원래 이제 그런 수사에서는 다 통장 이제 그 실명이 찍히니까 그런 걸 추적하기가 용이한데 사실 이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에서 지갑 뭐 다 트랜잭션 추적을 해 보셨겠지만 다 익명으로 뜨기가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갑 주소에는 실명이 없어서 누가 누구인지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DID SBT는 오히려 블록체인을 신원 확인에 이용을 함으로써 그 익명성의 한계를 이제 극복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때는 사실 DID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2018 년부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인증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020 년까지 되게 많이 확산이 됐는데 올해부터 약간 그 흐름이 SBT로 넘어갔더라고요. 비탈릭 부테린이 좀 올해 1 월부터 SBT 소울 바운드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고 올해 5 월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연구원 그 레디컬 마켓 쓰신 분 글렌 웨일이었나요? 그분이랑 같이 이제 논문을 쓰면서 웹3 영혼을 찾아서라는 논문을 올해 5월 발표하면서 SBT라는 개념이 좀 더 이제 이 크립토 생태계에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블록체인 인증이라는 점에서 이 DID와 SBT가 많이 비교 선상이 되고 있어서 저는 그 차이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DID가 확산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처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인증이 이제 도입이 됐던 거는 2018년 은행연합회 뱅크사인이었어요. 이제 은행연합회가 이제 그 자기네들의 가입된 은행들을 데리고 이 블록체인 인증을 해 보겠다라면서 뱅크사인이라는 이제 그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이 실패한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용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15 곳 은행들 15 곳만 적용이 됐고요. 그 은행 중에서도 산업은행이나 시티은행, 카카오뱅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표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뱅크사인은 은행들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고 증권사에서 쓸 수 있는 블록체인 인증은 금융투자협회가 이제 체인 아이디라는 것을 따로 출시했습니다. 이렇죠. 사실 인증이라고 하면은 범용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이제 뭐 여권이나 이런 거를 뭐 여러 군데다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뭐 뱅크사인은 딱 은행에서만 쓸 수 있고 증권사에서 같은 금융권인데도 증권사에서 쓸 수 없다. 이런 범용성의 한계 때문에 이제 표준이 되지 못했고요. 세 번째 기술력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기자 간담회 중에서도 이제 뱅크 사인을 딱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이체 오류가 발생했어요. 제대로 이 뱅크 사인이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체 오류들이 있어서 이 딱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서비스인데도 다운로드 건수는 한 1만 건에 불과했고요. 그렇게 뱅크 사인을 좀 묻히고 2019 년부터 이런 블록체인 인증보다는 이 분산 아이디, 이제 분산 신원을 해 보자라는 패러다임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이제 연도별로 이제 그 준비를 해 봤는데요. 사실 DID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바로 2019 년이었습니다. 금융권이 이제 뱅크 사인이 실패하자 이제 DID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좀 뒤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전환을 했고,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여기가 W3C가 이제 웹에서의 이제 그 표준을 이제 제정을 하는 단체인데, 거기다 이 DID도 이제 표준이 될 수 있게끔 해 보자 그러면서 DID 워킹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에서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 등 여러 DID 진영이 구축됐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2021년에는 정부 주도로 이 DID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 및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 6월이었고, 이때 DID가 이제 처음 언급이 되다가 이제 그다음에 2021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 후속 작업으로 DID 집중 사업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까지 이제 정부 주도로 됐고, 그 이후에 여긴 다루지 않았는데 뭐 이제 라운시큐어가 이제 병무청과 이제 그런 어떤 군 장병 등록증을 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DID가 이제 많이 모바일 운전 면허증도 이제 출시가 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확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 DID 웹 표준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올해 7월이었습니다. 네. DID 확산 배경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DID 사업자가 몇 개가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뭐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이니셜 컨소시엄, DID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DID 추진 협의회, 그다음에 마이키피 얼라이언스, 이렇게 크게 5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는 주관사 아이콘루프였고, 그다음에 마이 아이디 기반 증 출시 등의 활동을 했고요. 이니셜 컨소시엄도 있었고, 통신사 중심으로 된 이니셜 컨소시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와 이니셜 컨소시엄은 DID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여기에 좀 중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DID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이 DID 얼라이언스는 우리나라 보안업체 라운시큐어의 창립자 이순영 대표가 이제 또 세웠는데요. 이 DID 얼라이언스는 이오스 기반 옴니원을 이제 주요 DID 플랫폼으로 내걸었고요. 그다음에 목적은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와 이니셜 컨소시엄이 DID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뒀다면, DID 얼라이언스는 DID 표준 제정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한국 파이도 산업 포럼과 이제 통합을 하게 됐어요. 이 파이도 산업 포럼은 아시겠지만 이 파이도가 생체 인증에 있어서 표준을 마련하는 그런 협회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DID 얼라이언스와 한국 파이도 산업 포럼이 통합을 해서 한국 디지털 인증 협회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DID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체 인증과 이제 결합을 해서 디지털 인증을 좀 더 확산을 시키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DID 추진 협의회가 있는데, 앞서 이제 2018년 뱅크 사인이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은행권은 분산 아이디를 해 보자 이렇게 도전을 했고, 그 결과 이제 DID 추진 협의회가 나왔습니다. 이 DID 추진 협의회는 아까 이제 뱅크 사인은 들어가지 않았던 산업은행 등도 포함이 됐고, 그런 주요 은행사가 주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설립 목적은 은행권 DID 서비스 추진 시 은행 대표 기구로서 활동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현황을 보면 금융결제원이 전 금융권 대상 모바일 신분증 검증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이키핀 얼라이언스도 있습니다. 코인플러그가 주도를 하는데 뭐 마이키핀이 있고, 그다음에 DID 모바일 사원증 솔루션, 그다음에 부산에서 쓸 수 있는 부산 비패스 등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소울바운드 토큰을 짚고 가겠습니다.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소울바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이 캡처를 따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울바운드라고 되어 있고, 이 시니스터 스퀘어슬링 이 아이템이 소울바운드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어떤 퀘스트를 깼을 때 특정 퀘스트를 깼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네 남들한테 팔 수 없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자기 이제 소울 바운드 이게 그 아이템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고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저 아이템이 어떤 퀘스트를 깨서 얻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템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어떤 업적을 이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비탈릭 부테 어머. 네, 비탈릭 부테리는 이제 5월 탈중앙화된 사회 웹3의 소울을 찾아서라는 논문에서 이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요. 이 유래는 앞서 방금 말씀드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소울바운드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소울바운드 아이템은 소울바운드라는 게 이제 소울바운드 영혼에 귀속됐다. 저번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영혼에 귀속됐다 해서 그 남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전송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왜 그럼 비탈릭 부테린은 이 소울바운드 토큰을 내걸었을까요? 최근에 10월 1일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나왔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우크라이나 다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 우크라이나 다오의 특징이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다오는 이 탈중앙화 정신에 좀 위배된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나 봐요. 왜냐면 탈중앙화를 이루기 위해 거버넌스 토큰을 이제 분배를 하고 그 거버넌스 토큰을 가진 사람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 다오는 그런 걸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그 뉴욕타임즈에서 다오의 흥미로운 사례로 이 우크라이나 다오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앞서 말씀드린 거버넌스 토큰이 없어서 탈중앙화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왜 여기 우크라이나 다오가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진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다오만의 특성인데요. 우크라이나 다오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한 다오잖아요. 피해자를 지원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그 좀 자금도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오인데 만약에 거기서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을 해요. 그런데 이 다오라는 게 익명으로 이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그 거버넌스 토큰의 다수를 돈으로 사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적군이 러시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오는 그런 위험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도 그 우크라이나 다오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런 거버넌스 토큰 모델은 한계가 있다. 왜냐면은 이 단체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입증할 수 없는 사람이 거버넌스 토큰을 사들여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소울바운드 토큰을 제시를 했습니다. 비탈릭이 이런 비유를 해요. 자기가 지금 그 뉴욕타임즈의 그냥 신문 기사로 인터뷰한 게 아니라 에즐라 클레인이라고 좀 유명한 인터뷰의 그 쇼에 나온 건데 에즐라 클레인에게 내가 이 쇼에 나왔다는 거는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존재하는 게 내가 이 인터뷰에 나왔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이 다오 같은 이런 온체인 그 활동에서 그렇게 사람끼리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해답책으로 나는 소울 바운드 토큰을 제시한다. 이 소울 바운드 토큰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 단체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토대로 누구에게 더 자금을 보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결국에 이 소울 바운드 토큰이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다오와 같은 단체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단체에 적격한지, 그러니까 적합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또 그 소울바운드 토큰이 이제 DID보다 요새 좀 주목받는 이유로는 바로 웹3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웹3 패러다임이 NFT, 크립토, 그다음에 다오, 디파이 등의 여러 개념을 좀 포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 웹3 패러다임으로 좀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 DID보다는 그 NFT로 좀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좀 이따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지만 NFT로 이제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SBT와 이제 그 연관이 되느냐? NFT는 원본성을 입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원본성조차도 사실 한 번 거래가 되고 나면은 증명서로서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저희 집 고양이 쪼마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쪼마니를 키우고 있다는 NFT를 제가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그 쪼마니 NFT를 갖고 있으면은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그 쪼마니를 기르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NFT를 구매한 사람이 그 NFT가 증명하는 그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NFT만으로 이제 학위증이나 증명서를 발급한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그 의문들이 많이 제시가 됐고요. 그런데 소울바운드 토큰은 이제 거래나 양도나 이제 그 전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NFT 기반 증명서가 SBT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좀 흥미로워서 추가를 한 건데요. 소울바운드 토큰이 이 웹3 바깥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소울바운드라는 게 너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했던 사람들만 좀 아는 용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인피니티 토큰이나 포에버 토큰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피앙트 기사에서 이제 인용을 했고요. 네. 앞서 이제 방금 이제 소울바운드 토큰 얘기하면서 NFT로 이제 증명서를 발행하는 그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웹3 기업은 이제 왼쪽 기업처럼 이걸 라운시큐어에서 옴니언을 바탕으로 이제 DID 출입증을 이제 발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처럼 DID 사원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여기는 코빗인데, 그 오른쪽 코빗인데, 코빗이나 웨이브리지처럼 NFT 기반 사원증을 발급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그 소울바운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제시한 소울바운드 토큰이 DID를 아예 대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디센터 기사를 좀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처럼 그 SBT가 DID로 완전히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SBT가 이런 체인 중에서 가장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밀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SBT가 이제 DID를 대체할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SBT가 DID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점 때문에 저는 DID와 SBT를 비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왼쪽이 DID고 이제 그 오른쪽이 소울바운드 토큰이에요. 저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개인정보, 그러니까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느냐 아니면 이거 숨기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산 아이디는 검증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정보조차도 발급기관 이슈어가 아니라 그거를 베리파이어한테만 한정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소울바운드 토큰은 부여받은 사람, 이 소울바운드 토큰이 받은 사람이 쌓은 경험을 온체인에서 다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분산 아이디는 이제 최소한으로 자기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데, 소울바운드 토큰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차이는 주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분산 아이디는 이제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처럼 정말로 이제 그 좀 신원이 필요한 그런 것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소울바운드 토큰은 대체로 아직까지는 웹3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딱 보여줄 만한 사례는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분산 아이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웹3 컨소시엄이 DID 표준으로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울바운드 토큰은 이제 분전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만약에 제가 이더리움 체인에서 이제 SBT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SBT는 제가 이더리움 체인에서 한 활동만 반영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솔라나 체인에서 이제 NFT를 엄청 많이 사들이거나 아니면 뭔가 업적을 세웠어도 그거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분전화 위험성이 있을 뿐더러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만 SBT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 이제 솔라나에서도 이제 SBT를 하겠다, 8월부터 이제 솔라나도 SBT를 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더리움만큼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DID와 SBT 비교인데요. 이 DID 관련된 그림은 그 웹3 컨소시엄에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DID는 Issuer, Holder, Verifier와 그다음에 Verifiable Data Registry가 있는데, 여기서 Issuer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발급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발급기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겠죠. 그리고 Holder가 자기 크레덴셜, 자기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홀더가 될 수 있겠고요. 베리파이어는 과연 이 홀더가 제시한 정보가 맞는지, 이게 의미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관입니다. 이 크레덴셜은 정보인데, 그다음에 이슈어, 자격 증명 부여 기관과 분리가 됩니다. 이전까지 이제 DID가 아니라 이전까지 이제 모든 신원은 이 정부 발급 기관, 뭐 특히 정부가 이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민증을 이제 제시를 받을 때도 당연히 민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제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주소나 이런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DID에서는 정보가 이제 이슈어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 좀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 이슈어가 아니라 홀더, 개개인이 크레덴셜 정보를 보유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 이슈어가 이제 그 홀더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베리파이어가 이제 홀더에게 자격 증명을 요청하면은 홀더는 이에 필요한 크레덴셜만을 모읍니다. 예를 들어 뭐 운전면허, 그러니까 네가 운전면허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만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굳이 이제 집 주소를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 주소는 빼고 내가 이 운전을 이렇게 수료를 했고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패스를 했다, 이런 정보만을 모아서 verifier presentation을 제출합니다. 이를 verifier가 밑에 있는 verifiable data registry를 통해 검증을 합니다. 이런 DID는 이런 식의 구조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SBT 이미지인데요. 그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포프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올해 1월 그 소울바운드 논문에서 발표한 포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지 형태로 이제 소울바운드를 구현할 수 있겠다, 이런 사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non-transferable 토큰, 그러니까 토큰의 형태, DID와는 다르게 소울바운드 토큰은 토큰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큰 차이인데, 하지만 토큰의 형태를 갖고 있음에도 양도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정부기관보다는 다오에서 12일 공격. 12일 공격은 예전에 드루킹 공격을 아실 텐데, 드루킹 사건을 아실 텐데, 드루킹이 여러 이제 익명 댓글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한 것처럼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그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오는 그런 12일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앞으로 SBT는 다오에서 10일 공격을 방어하고 우크라이나 다오 사례처럼 거버넌스 토큰이 이제 함부로 적군한테 흘려 들어가서 이 의결권을 망치지 않는 그런 것을 방어하는 데 주로 쓰일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결론입니다. 제 결론은 블록체인 인증 트렌드가 DID에서 SBT로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둘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좀 굳이 비유를 하자면 DID는 지갑에 보관하는 신분증과 비슷합니다. 이 신분증을 굳이 남들한테 다 보여주고 다니진 않잖아요. 이 신분증이 필요할 때만 제시를 하고 웬만한 지갑이나 사람들이 보지 않게 보관을 합니다. 하지만 SBT는 오히려 그 업적을 드러내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SBT는 메달이나 아니면 상장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메달을 당연히 남들한테 공개를 하고 내가 이런 업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 메달을 웬만해서 판매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메달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없듯이 이 둘은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법률적 측면에서는 웹3 컨소시엄 표준으로 인정받은 DID가 우세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SBT는 이제 분절화 현상, 다른 체인의 활동이 이 체인에는 올려지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용성 차원의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SBT가 정말로 인증 수단을 자리 잡으려면은 이 분절화 현상은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T는 웹3 생태계의 주축이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비탈리 부테린이 이제 다오를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웹3 생태계의 대다수가 이제 다오로 전환할 거고, 실제로 메이커 다오는 전환을 했고, 테라 앵커가 아니라 ANKR도 이제 그 다오로 일부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재단들이 다오로 이제 전환을 할 텐데, 그런 다오들에서 이제 SBT가 주요 인증 수단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SBT가 웹3 생태계에서는 주요 주축이 될 전망입니다. 즉, DID와 SBT는 쓰임새가 다른 만큼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다른 쓰임새로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